경제학과 19학번 윤항구입니다. 혹시 챗 GPT 이용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하실까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과제를 할 때 조금 글이 좀 두서없거나 정리가 안 될 때 GPT의 힘을 빌려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GPT 정리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 GPT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열심히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2학번 조현수입니다. 경영학과 20학번 명수연입니다. 경영학과 20학번 송은지입니다. 혹시 세 분 챗 GPT 이용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네. 네. 아니요.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 이용해 보셨을까요? 자료조사할 때. 뭐 과제할 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셨다면 그때 정확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부정확하다고 느끼셨나요? 100%는 아니고 일부 부분만 약간 수용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용 안 해보신 분은 이용 안 하신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학습을 시켜야 돼서 학습시키기가 힘들어서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21학번 김용범입니다. 챗 GPT 이용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네, 챗 GPT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경우에 이용하실까요? 과제 하다가 막히는 경우에 챗 GPT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챗 GPT 답변이 정확하다고 느끼셨을까요? 부정확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정확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참고만 할 뿐 완전히 믿진 않습니다. 이명철이고요. 올해 만으로 50살이요. 저희 그러면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해 보셨을까요? 뭐 작년에 이제 핫하게 되면서 뭐 내부 교육도 받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뭐 자료 찾거나 보고서 쓰고 이럴 때 뭐 몇 번 찾아서 쓴 적은 있는데 지금은 안 써요. 이게 100%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예. GPT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이실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인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과거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고 그리고 아직은 데이터가 수집될 때 이 데이터가 맞고 그름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아직 덜 된 느낌? 막 그런 것들이 보여서 물론 근데 다양한 자료를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모을 때는 굉장히 도움은 되는데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인터뷰는 익명 인터뷰로 진행될 예정이고 2인 1조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 서로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카메라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언어병리학과 21학번 김가영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랜덤으로 한 개의 질문지를 뽑아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질문은 요즘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입니다. 저는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는 지금 전공이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언어병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좀 공부에 흥미가 생겨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걸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요.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림대학교는 다양한 장점을 갖춘 대학인데 좀 몇 가지만 소개드릴게요. 먼저 전문성과 연구 강화가 있어요. 한림대학교는 의학, 예술, 디자인, 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협력 및 실무 중심 교육이에요.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 및 교육 체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와 교육 체계를 갖춘 한림대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게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거는 한림대의 주요 장점들 일부일 뿐이고 각 대학의 특성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7번. 이전에는 AI가 예술의 영역까지는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예술까지 AI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I가 침범하지 못할 인간만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니다. 상담? 정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상담이라는 거는 상대방, 대상자를 되게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한 가지 생각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AI가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 쪽을 케어하는 상담 직업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질문은 본인이 즐겨 이용하는 AI 서비스가 있나요? 네, 제가 자주 이용하는 AI 서비스 중 하나는 다양한 처리 기능을 활용한 번역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언어 간 텍스트를 번역해줄 때 도움이 돼요. 특히 다국적인 채팅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음성인식 서비스를 활용한 개인 비서 기능을 제공하는 AI도 자주 이용해요. 이 일을 통해 메모 작성, 알람 설정, 일정 관리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서비스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방금까지 옆에서 대화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같아. 공부 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왜냐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방금까지 옆자리에서 인터뷰한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AI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인간같이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왠지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게 똑똑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인공지능이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카메라를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21학번 옥석현입니다. 그러면 파트너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랜덤으로 한 개의 질문지를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드릴 첫 번째 질문은 1번 취미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제 취미는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게 제 취미입니다. 어디로 여행 가는 거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 국내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AI 기술의 발전은 의학, 과학연구, 자동화,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가져왔어요.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
데이터의 수집과 보호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또한 AI가 학습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편향될 수 있어서 이러한 편향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절한 규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데이터 보호 및 투명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까지 함께 인터뷰한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좀 말을 잘할 것 같고 학과로 따지면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지금 재학 중일 것 같고 한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학생일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옆자리에서 인터뷰한 상대는 사실 AI였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AI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원래도 똑똑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똑똑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AI의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AI 발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21학번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김기숙입니다. 저희 곧 파트너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랜덤으로 한 개의 질문지를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뽑은 질문은 3번 본인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저는 요새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데요. 그동안은 혼자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했었고 굳이 남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써가며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게 저에겐 썩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요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취미는 여러 가지를 즐기는 편이에요. 읽기를 좋아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취미 중 하나예요. 또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쌓는 것도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로 마음을 달래기도 해요. 여가 시간에는 종종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해서 요리하는 것도 즐겨해요. 취미가 다양한 편이라서 매번 다른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해요. 미래에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AI가 여러 분야에서 일부 직업을 대체하고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모든 직업을 완전히 차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재 기술적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감성,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은 여전히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AI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직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창의성이나 융합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 윤리적 판단과 같은 인간의 고유 능력은 아직까지 기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AI 발전은 직업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과 AI가 협력하여 이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나 역할이 나타나고 기존 직업의 성격도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AI의 발전은 미래의 일자리와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모든 직업이 완전히 대체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의 독특한 능력과 가치는 AI가 가진 능력과 보완되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방금까지 옆방에서 인터뷰하던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신 후 AI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AI가 더 발전하였구나라고 느껴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인간과 AI가 그러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얼굴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한다면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인터뷰 시작 전에 카메라를 보고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21학번 22살 전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뽑은 질문은 3번 본인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4주간 실습을 나갔다가 이제 오프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을 하다가 늦잠까지 자고 또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해서 지금 오프주를 가장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취미로는 여러 가지를 즐기는 편이에요. 읽기를 좋아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취미 중 하나예요. 또한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쌓는 것도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기도 해요. 여가 시간에는 종종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해서 요리하는 것도 즐겨 해요. 취미가 다양한 편이라서 매번 다른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6번 미래의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입니다. 네.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 그 과의 특성상 간호직은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간호는 뭔가 환자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대하고 뭔가 라포 형성도 해야 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호직에 속해서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다른 직업에 있어서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5번째 질문인데요. AI가 쓴 글과 인간이 쓴 글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AI가 쓴 글과 인간이 쓴 글을 구분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최신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AI는 매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AI의 발전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AI가 쓴 글과 인간이 쓴 글을 구분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AI가 작성한 글이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하는 것은 문맥, 어휘 선택, 감정 전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측면들에서도 AI가 사람과 완벽히 유사하게 작성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인간과 AI가 작성한 글을 구분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기술과 검증을 통해 AI가 작성한 글과 인간이 작성한 글을 구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예요. 혹시 방금까지 옆자리에서 인터뷰한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AI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대화했을 때는 그냥 음성 변조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면 실제 사람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공지능 융합학부 2학번 손수민입니다. 저희는 2인 1조로 네. 토론 형식으로 대화 진행할 거고요. 네. 파트너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각자 저기 질문지 옆에 있는 거 보시고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시고 상대편에서도 질문 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질문은 첫 번째, 취미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저는 주로 축구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요즘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최신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인공지능, 기계학습, 자율주행차,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야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혁신적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또한 문화와 예술, 창의성이 결합된 분야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디자인, 문학, 음악, 기술 등을 통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 싶어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배우며 그것들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뽑은 질문은 5번 AI가 쓴 글과 인간이 쓴 글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입니다. 저는 일단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가 쓴 글을 보면 이거에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느껴서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 미래의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AI가 여러 분야에서 일부 직업을 배치하고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모든 직업을 완전히 차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기술적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감성, 공감 능력 같은 거는 여전히 AI가 배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I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창의성이나 융합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 윤리적 판단 등과 같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아직까지 기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AI의 발전은 직업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과 AI가 협력하여 일을 수행하는 모습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나 역할이 나타나고 기존 직업의 성격도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결국 AI의 발전이 미래의 일자리와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모든 직업이 완전히 대체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예상됩니다. 인간의 독특한 능력과 가치는 AI가 가진 능력과 보완되며 서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옆자리에서 인터뷰한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AI에 대한 인식 변화가 혹시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AI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생각했던 AI는 어땠는지? 원래 생각했던 AI처럼 사람이 말했는지 AI가 말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게 서양화라고 하는 거 작업을 해왔고 그림 그린 지 이제 꽤 오래됐죠. 네, 서양화를 하고 있는 황효창입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다들 그런 작업할 때니까 나도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뭐 오브제도 쓰고
뭐 새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걸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결국은 외국 거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내 맘대로 만드는 거지 순서는 우리 것이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순서는 우리 걸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이제 다시 그 회화, 그림을 시작한 거죠. 이 그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형을 그리게 됐고 그 인형을 보니까 아, 이 인형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시도하는데 뭐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런 그림들이. 그때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아니면 뭐 이상한 외국 걸 갖다가 이렇게 뭐 많이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나는 무슨 뭐 이상한 작가로 취급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민족미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쭉 그 그림을 그려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쉬운 그림인데 일상적인 그림인데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술의 의미라는 게 나름대로 생각해봐도 무슨 특별히 뭐 만들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말하는 예술이라고 그렇게 그 거창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별 의미가 안 닿는다고 그런 거는 그냥 오히려 그냥 주변에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의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그 살던 그 시기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군대 갈 때 뭐 제대하고 나와서 뭐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다고 다. 지금 이런 양반들은 모른다고 그때 그 느껴보지는 못해요. 그냥 어렵게 사회생활도 하고 그런 시기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죠. 어두운 그 인형 얼굴 크게 그려서 뭐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근데 이 마스크가 요새 뭐 이런 것 때문에 쓴 게 아니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여튼 그걸 표현한 거죠. 그게 뭐 뭔가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어했던 그런 시절을 표현하는 얘기들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가야지 뭘 앞으로 내가 더 뭐 많이 더 모든 걸 표현하고 뭐 이러고 그런 욕심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죠. 해야 되는데 글쎄 그게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네 나도.